앞에 1강부터 1강은 전략짜기, 2강은 파동, 3강은 매수 매도 패턴, 그리고 4강은 시가. 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유튜브에 강주 해외 선물 이렇게 치면 1강, 2강, 3강, 4강 우리가 공부했던 게 다 올려져 있습니다. 자, 제가 1강부터 10강까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간단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 그리고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죠? 복잡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전략짜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만. 전략 짜는 게 뭐 어려워, 그죠? 일름을 보고 중요 자리를 체크하면서 전략을 짜고 매매를 임해라. 그리고 두 번째 파동. 2강은 파동. 눌림시 매수가 되려면 그죠? 정고 뚫는 거 보고 눌림시 지지받는 거 보고 매수. 정고를 뚫지 못하면 장이 실망감으로 쌍고 패턴을 만들면서 밀어버린다. 반대로 매도는 전저점 깨는 거 보고 반등시 저항받는 거 보고 매도. 전저를 깨지 못하고 올라오면 어떤 저항의 실망감으로 쌍저 패턴을 만들면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와 버린다. 그죠? 이게 파동의 기본이고. 그다음 상강의 매수 매도 패턴. 자, 첫 번째는 외바닥 패턴. 그다음 두 번째는 쌍바닥 패턴. 그다음 세 번째는 속임수 역회된 숄더 패턴 또는 전저점 이탈 속임수 패턴. 매도는 반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4강이 시가의 중요성. 양봉이냐 음봉이냐의 판단 기준. 양봉이면 매수의 심리가 아주 강한 거고 음봉이면 매도의 심리가 아주 강한 거고. 자, 이런 내용을 유튜브에 1강부터 4강까지 우리 공부했던 거죠. 정말 짧았어요. 정말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1강부터 4강까지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강주 해외선물 치시면 되고요. 자, 오늘 공부할 5강 달러 지수, 그리고 지수와 달러 통화 이 삼각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기법 같은 거 필요 없다. 그죠? 기법만 의존해서는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다. 시장의 흐름, 움직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이 세상의 중심은 미국입니다. 그죠? 미국이 지금 세계 3차 대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죠. 외환 전쟁으로. 뭐 관세, 외환. 이제 뭐 관세는 별도지만 관세를 안 되니까 외환으로 지금 눌리고 있죠. 대표적인 게 러시아죠. 그죠? 러시아를 눌려버렸죠. 그다음 중국과 지금 붙고 있죠. 그죠? 그만큼 이 세상의 중심인 기축통화인 달러, 이 달러를 그죠? 미국 돈이잖아. 이 달러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입니다. 왜 간단하게 생각할 때? 우리 골드를 사기 위해서는 그죠? 중앙거래소에서는 달러로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돈은 못 삽니다. 우리 동네 가서 뭐 금방에 가서 살려면 우리 돈 살 수 있겠지만 중앙거래소에서는 달러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안전자산이고 뭐이고 사시고 뭐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달러 반대로 움직인다 보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앙거래소에서는 달러로만 골드를 사고 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와 반대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그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변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70% 정도는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 보이는 거는 중앙거래소에서는 달러 거래를 골드 거래를 달러로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만큼 이 달러의 움직임을 알아야만이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달러는 간단하게 미국 돈이고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건 우리 달러 인덱스 지수, 달러 인덱스. 자, 그러면 달러 인덱스란 무엇인가?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란 무엇인가? 달러 인덱스. 이걸 우리가 달러 하는 거거든요. 자, 달러 인덱스란 자, 유로. 자, 유럽 돈이죠. 그죠? 자, 유로. 그다음 파운드, 영국 돈이죠. 파운드. 그다음에 에나. 뭐 일본 돈인 거 다 할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다음 비중이 큰 게 캐나다 달러 그죠? 캐나다. 자, 다음이 그다음 스웨덴은 크로나. 스웨덴. 다음에 스위스 프랑. 이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달러 인덱스 지수입니다. 이 유로, 파운드, 엔, 캐나다 달러, 크로나, 스위스 프랑 이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값어치를 나타내는 게 달러 인덱스 지수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물 거래에서는 이 달러 인덱스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달러 인덱스 지수인데 무조건 똑같이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GDP가 높은 순서대로. 자, 유로는 GDP가 한 50% 일단 넘습니다. 이게 반 이상이 달러 인덱스 영향력이 제일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로는 달러와 거의 반대로 움직인다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중이 큰 게, 잘못됐다. N이 두 번째. 예, 그 다음에 파운드. 그 다음 캐나다. 그 다음 크로나.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 이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달러 인덱스 지수예요. 이거가 우리 소위 달러 하는 거야. 여태 우리 달러 하는 건 미국 돈이 아니에요. 6개 통화 비해서 달러의 값어치를 나타내는 게 달러 인덱스 지수고 이 달러 인덱스 지수를 우리가 달러 하는 거야. 그만큼 이 달러 인덱스 지수가 중요해요. 유로 같은 경우는 그죠? 거의 달러 인덱스 지수를 결정지는데 비중이 57.6%네. 57.6%, N은 13.6%, 파운드는 11.9%, 캐나다는 9.1%, 그 다음에 크로나는 4.2%, 그 다음 스위스 프랑은 3.6%. 이 GDP가 높은 순서대로, 이 비중대로 달러의 값어치가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로 같은 경우는 거의 달러와 반대로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나머지도 대부분 보면 그죠? 달러와 거의 반대로 많이 움직여줍니다. 여태 달러란 달러 인덱스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달러 지수와 해외 선물할 때는 그죠? 삼각관계를 잘 이용을 해야 된다. 모든 거는 그죠? 톱니바퀴처럼 얽혀져 있단 말입니다. 톱니바퀴처럼. 그 톱니바퀴처럼 얽혀져 있는 이 삼각관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수. 달러 인덱스 지수. 그 다음에 그죠? 달러. 이거 뭐 달러로 할게요. 물론 달러도 통하지만 달러를 제외한 통화. 여태 통화는 뭐가 있어요? 골드도 전통적인 통화입니다. 골드. 그 다음 유로. 뭐 엔. 뭐 파운드. 뭐 기타 등등 있겠죠. 그죠? 막 캐나다도 있고 호주도 있고 그죠? 지수는 뭐 있어요? 그냥 미지수도 그죠? 이 미지수들 있고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항생 그 다음 차이나 A50 그죠? 대표적인 유산 그 니케이 여러분 니케이도 있고 자 그러면 이 삼각관계를 잘 이용했단 말이 뭐냐 지수는 지수끼리 움직임을 비교를 해야 돼 S&P가 막 올라가는데 항생이 막 떨어진다 그럴 리는 별식이 없습니다 그 나라의 자국에 큰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그럴 리는 별로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입니까? S&P는 막 올라가고 있는데 항생이 쌍봉 패턴을 만들어놨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또 상황에 따라 틀려. 대부분 보면은 우리 시장의 대장은 미국 지수죠. 시장의 대장은 미국 지수야. 그죠? 그런데 항생은 우리 주간장에는 미국이 시잖아. 그럼 뭐야? 지수의 대장은 중국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항생과 차이나 A50이 되는 거야. 그럼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항생이 막 올라가요. 쌍바닥 만들어 놓고 막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 근데 미국 지수가 쌍봉을 만들어. 그럼 어떻게? 쉽게 미국 지수를 매도를 못하는 거야. 지수끼리 방향이 엇갈려져 있잖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모든 지수 항생, 차이나 A50, 니케이, 뭐 S&P, 나스닥, 다우 안에 오는 국선 이런 지수가 함께
매수 패턴을 만들었던 매도 패턴을 만들었던 같은 방향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뭐 항생을 배팅하든 차이나 A50을 배팅을 하든 지수를 매수 진입하든 미지수를 매수 진입하든 가는 거예요. 항생 차트만 보고 하시는 분들은 항생이 아무리 쌍바닥을 만들어도 차이나 A50이 쌍봉을 만들었다면 쉽게 들어가서는 안 돼. 혼조란 말이죠. 혼조. 지수는 지수끼리 움직임이 비슷하다. 그래서 지수는 지수끼리 움직임을 비교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왜 지수는 지수끼리 움직임이 비슷하겠어요? 당연한 거죠. 지수는 뭐입니까? 그 나라의 경기지수잖아. 우리나라 국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외국인 기관이 사고 팔고 막 그딴 거 필요 없다니까요. 미국 올라가면 거의 우리도 올라가고 미국 떨어지면 우리도 거의 떨어져. 단 어떤 국내에 다른 악재나 호재가 없다면 없을 경우, 그죠? 없을 경우는 지수는 지수끼리 묶어서 봐야 돼. 특히 항생을 하시는 분들은 차이나 A50과 미국 지수는 필히 보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수는 지수끼리 묶어서 봐라. 자, 그 다음. 자, 달러 인덱스 지수는 거의 통화와 반대로 움직여줍니다. 반대로. 간단하게 말하면, 미 달러 지수가 막 빠질라 하고 있는데, 유로가 그죠? 빠질라고 막 쌍봉 할배를, 쌍봉 염라대왕을 만들어놔도, 유로를 매도로 치면 안 된단 말이죠. 달러가 막 올라가려 하고 있는데, 아무리 골드를 쌍바닥 대망을 만들어놔도 골드를 매수로 잡으면 안 된단 말이죠.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통하는 통화들끼리 얽혀져 있단 말이죠. 지금 제가 왜 유로를 매수로 지금 배팅을 하고 있냐면 어느 정도 변동성이 커서 컷을 당할지언정 지금 달러 차트를 보면 달러가 쌍봉을 만들면서 좀 밀리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제가 유로를 매수로 잡는 거야. 물론 이 쌍봉 만든 척하고 또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달러가 쌍봉을 만들고 60분봉에서 쌍봉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를 매도를 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물론 순간 애가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지금 시가 위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달러 지수가 쌍봉을 만들었어. 그러면 통화들은 매도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달러와 골드, 유로, 엔, 파운드는 거의 반대로 움직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N은 사악해. 자, 대부분 통화는 달러와 반대로 움직여주지만 N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으로서 다르게 나타날 경우도 종종 있어요. N은. 그러면 골드도 안전자산입니다. 골드도. 그런데 지금 지금 현재 무역 분쟁 이런 외환 사태 때는 N은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해주고 골드 같은 경우는 우리 IMF 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을 팔았잖아. 그래서 금값이 떨어지는 거야. 상황에 따라 그죠? 여러 정도 변동사항 있겠지만 그래도 달러 지수와 골드, 유로, 엔, 파운드는 좀 반대로 움직인다고 봐야 돼. 톱니바퀴처럼 얽혀져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통상 또 보면 지수도 달러와 좀 반대로 움직여주는데 이 확률은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나 달러와 통화 반대로 움직여주는 경우는 70% 이상이 반대로 움직여줍니다. 반대로. 통화와 지수는 좀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51% 정도, 51% 정도는 반대로 움직여줍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뭐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그죠? 오늘 장은 달러와 어떤 게 반대로 움직여주고 달러와 어떤 게 같은 방향을 움직여주를 시장을 파악을 해야 돼. 시장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장이라는 거. 이게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어떤 때는 달러와 같이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달러와 다르게 갈 때도 있고 장의 분위기를 읽으란 말이죠. 장의 분위기를. 그죠? 그래서 중심이 되는 건 뭐입니까? 달러 지수죠. 중심이 되는 거는. 중심이 되는 거는 달러 지수야. 달러 인덱스 지수야. 세상 모든 걸 지금 글로벌 외환 시대 아닙니까? 그죠?
달러 지수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이 시장은 이길 수가 없어. 기쁨만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 달러가 막 올라가는데 골드를 아무리 쌍바닥 기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골드를 매수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쉽게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물론 달러와 골드도 같이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걸 파악을 해야 돼. 장의 분위기를 보고. 오늘 장의 분위기는 달러와 어떤 놈이 다르게 움직이고, 오늘 장의 분위기는 달러와 어떤 놈이 같이 움직이지를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장은 그런 식으로 톱니바퀴처럼 얽혀서 움직인단 말이죠. 단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지금 왜 유로가 밀려버리겠어요? 달러가 시가에서 지지를 받고 쌍봉을 만들고 밀릴 거라 생각했는데 지지를 받아버린 거야. 바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통화들은 그죠? 톱니바퀴처럼 얽히고 얽혀 있단 말입니다. 단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놈들이 없어요. 한 놈 있긴 있죠. 우리 많이 매매하는 오일이죠. 오일은 개별 상품이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움직여질 수도 있으나 오일 역시 그죠? 달러로서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전에만 해도 오일도 골드처럼 중앙 거래소에서는 달러로만 사고 팔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러로만 뿐만 아니고 뭐 유로도 사고 팔 수 있고 파운드로도 사고 팔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달러의 영향은 예전보다는 골드처럼 덜 받지만 그래도 순간 달러가 급등락을 해버리면 오일 역시 영향을 받아요. 그래도 달러로서 거래를 많이 하니까. 자, 그래서 지수는 지수끼리 묶어서 봐야 되고 지수, 달러, 통화 이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잘 살펴보면서 그죠? 어떤 때는 달러와 같이 가는지, 오늘 장은 어떤 놈이 달러와 다르게 가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기준은 달러입니다. 달러 지수가 되는 거예요. 기준은 아무리 말씀드렸잖아. 달러가 막 올라가는데 골드가 아무리 최고의 쌍바닥 기법 자리를 만들어놔도 골드를 쉽게 매수로 들어가면 안 돼요. 물론 같이 움직일 때도 있기 때문에. 만약 오늘 분위기가 골드와 달러 같이 움직인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70% 이상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골드나 유로나 엔이나 파운드나 뭐 호주 달러나 매수 자리를 만들어놔도 뭐 매수해라 뭐 신호가 들어와도 쉽게 그 애들을 매수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 달러 지수에 따라 모든 게 결정이 되니까. 이 시장은요, 뭐인가 사람들 착각하고 계신데 이 해외 선물 시장은 특히 외환 시장, FX 시장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포들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뭐 돈 벌기 위해서 왔다 그러는데 주포들은 이 외환 시장에 들어온 건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자국의 통화, 일본은 엔, 뭐 유럽 같은 경우 유로, 영국은 파운드, 우리는 원화, 중국은 위안화, 자국의 통화 가치를 수출과 수입, 그해 수출과 수입에 맞게 조절하기 위해서 수출의 많은 해는 통화의 값어치를 떨어뜨려야 되고 수입이 좀 많은 해는 통화의 값어치를 올려야 돼요. 대표적인 아베노믹스 아닙니까? 일본이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꾸 통화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려 하잖아. 미국 지수가 2년 넘게 상승 랠리를 펼쳤던 이유는 달러의 하락이기 때문에 미국이 엄청난 상승 추세를 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통화의 움직임이 모든 걸 결정해. 이 통화의 움직임을 알지 못하는 이상 절대 결코 해외 선물에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절대. 대부분 보면은 그죠? 나는 골드만 매매해. 항상 골드 찾다만 다 보고 있는데 백날 해봐야 그게 되는가? 그죠? 너무 차트에 의존하고 너무 기법에 의존하지 마시고 그죠? 달러의 움직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장이 강세인지 약세인지의 판단 기준은 골드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달러의 움직임. 오늘 달러가 일봉상 봤을 때 조정이 나올 것 같다, 달러가 빠질 것 같다 라고 판단되면 시장 전체 통화들은 강세를 타겠구나, 달러 지수가
오늘 박스권에서 와리가리 치겠다 하면 장전체 분위기는 와리가리인 겁니다. 주식이든 선물이든 그죠? 자, 특히 주식은 통화 움직임, 환율과 유가만 알면 주식은 장악합니다. 도사될 수 있어요. 뭐 지표 재무 분석이 어쩌죠? 그닥 필요 없다니까. 솔직히 그것도 통화의 움직임을 알아야 돼. 환율. 특히 우리는 뭡니까? 외환 투자자입니다. 외환 트레이더예요. 외환 전문가들, 우리는 외환 거래를 하신 분들이야. 외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달러의 움직임을 알지 못한다면 이 시장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죠? 그만큼 이 시장의 중심은 모든 게 달러야. 예. 사고 파는 거 아닙니까? 사고 파는 거. 사고 파는 거 아닙니까? 이 시장에서. 뭐야? 달러로서 다 거래를 하잖아. 달러로서. 그러니까 달러의 움직임을 항상 체크하고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오늘 달러와 같이 가는 놈, 달러와 다르게 가는 놈을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 이 시장을 어느 정도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행패없이 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제일 사람들이 우리가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달러가 엄청 강세인데 아니 내가 좋아하는 유로가 쌍바닥을 만들었다고 해서 매수를 한다든지 달러가 엄청 빠지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골드가 쌍봉을 만들었다고 해서 매도 신호가 들어왔다고 매도를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외환 트레이더입니다. 우리는 해외 선물 아닙니까? 달러의 움직임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 결코 이 시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종종 그런 말씀드렸잖아. 서점에 가서 환율, 달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책값 5~2T까지면 사. 그죠? 본인에게 투자를 하고 공부를 좀 해야 돼.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이 달러 차트를 보지 않고 매매를 한다. 그냥 나는 돈이 많이 남아요. 내 돈 다 가지고 가세요라고 매매하는 겁니다. 그냥. 그죠? 그만큼 달러의 움직임이 중요한 겁니다. 기법이 아니라 달러가 오늘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 따라 시장의 움직임이 결정되는 거예요. 시장의 움직임이. 저 같은 경우 달러 차트를 3개나 봅니다. 달러 차트를. 1봉, 60분봉, 한 30분봉 이런 식으로. 달러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지. 달러 움직임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달러 움직임을 먼저 파악할 줄 알아야 돼. 그죠? 자, 달러 차트는 예전에는 증권사에서 이트레이드라든지 동부증권에서 하나대투인가? 이트레이드 하나대투에서 제공이 되었으나 지금은 증권사에서는 교보증권에서만 제공이 됩니다. 좀 늦어. 그나마 괜찮은 게 네이버에 investing.com을 치면 달러 지수, 달러 지수 선물 차트를 치면 나옵니다. 제가 항상 보면은 달러가 어떻게 가니 이게 딱 investing.com 차트인데 달러 움직임을 필히 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항생을 하신 분은 삼각관계, 지수는 지수끼리 묶어라. 차이나 A50도 봐야 되고 미지수 보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니케이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선물 우리나라는 안 봐도 돼. 그래. 우리나라는 안 봐도 돼. 워낙 시장이 작다 보니까. 최소한 항생을 하신 분들은 차이나 A50 정도는 필히 봐야 됩니다. 지수는 지수끼리. 그리고 오늘 지수가 달러의 움직임과 같이 움직이는지 오늘 지수가 달러의 움직임과 반대로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항생도 해야 되는 거야. 차트 보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달러, 지수, 통화 이 삼각관계를 잘 살펴보면서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별거 없습니다. 그죠? 뭐 다 여러분들도 아는 내용이지만 항상 달러의 움직임을 항상 지켜보면서 가야 됩니다. 체크를 하면서. 달러의 움직임이 오늘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항생지수와 항생지수 선물의 차이는 뭔가요? 지수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뭔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자, 지수는 그죠?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간단 우리나라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 국내 선물은 코스피 200 지수를 자 현물이 일단 지수는 현물은 아니지만 선물은 그죠? 현물이 아니잖아. 미래에 예상되는 값어치를 가격을 생각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내 선물은 코스피 200 지수를 현물인 코스피 200 지수를 선물하라 해서 미리 상품을 계약 기간을 두고 수치만 변화시켜서 예상한 거죠. 현물이 지수가 되는 것이고 지수 선물이란 그 현물을 지수 선물화 시킨 거지 말 그대로. 자 그럼 항생 같은 경우는 항생 지수는 항생은행에서 30개인가 50개인가를 항생은행에서 지수화 시킨 거야. 즉 우리나라 코스피 200끝이 지수화 시킨 거야. 이걸 파생상품 현물이 아닌 미리 왜 지수는 그죠? 현물이기 때문에 뭐 현물이라고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지수는 우리가 상장된 회사들 재산 아닙니까? 이게 현물이잖아. 영원히 그 회사들이 상장 폐지되기 전까지는 지수는 없어지지 않잖아. 그 회사는. 그런데 파생상품 선물은 먼저 미리 미래의 그죠? 계약 기간 동안 예를 들면 석달 369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369입니까? 3개월 정도 미리 미래의 가격을 정해놓고 예측해 가는 거죠. 이게 지수와 지수 선물의 차이점이죠. 지수는 그 현물의 주가가 올랐냐 내렸냐를 그죠? 우리나라 코스피 200은 200개의 포함된 뭐 삼성전자 뭐 대표적인 큰 거 있죠. 삼성, 뭐 현대 뭐 큰 대기업들 200개를 각 지수화를 평균치를 내서 지수화를 낸 현물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선물을 석 달 동안 미리 계약을 해서 가격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예측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계약 기간이 있죠. 3개월이면 끝나죠. 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생 같은 경우도 항생 지수는 항생은행에서 예전에 30개였는데 지금 한 50개로 늘었을 거야. 50개로 한번 늘었을 거야. 잘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한참 내가 공부할 때는 한 10년 전에만 30개였거든요. 항생은행에서 중국에서 상장된 30개의 기업을 지수화 만든 게 항생지수야. 현물을 지수화 만든 거. 자, 근데 그 항생지수를 현물을 지수화 만든 종목을, 지수를 미래, 항생 같은 건 한 달의 계약 기간이거든요. 한 달 동안 항생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느냐를 맞추는 거지. 그게 지수 선물과 지수와 지수 선물의 차이점이죠. 지수는 현물이고 지수 선물은 그 현물을 미리 계약 기간 동안 미래의 가격이 어떻게 되냐를 맞추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 되죠. 그게 지수와 지수 선물의 차이점이죠. 자, 유로 참말로 없애버려. 어쨌든 달러 움직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이가 유로 또 컷이나요?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달러가요. 시가에서 바로 지지를 받아버린다. 에라이. 무엇이 안 될란께 또 그렇게 돼버리냐. 자, 저는 달러가 지수를 깨고 그죠? 시가, 이 검정색 선이 시가거든요. 시가를 깨고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고 유로를 매수를 했는데 달러가 시가를 지지받아 버리니까 어떻게 바로 유로가 일단 밀려버리죠. 그래도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오늘 60분봉의 쌍봉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 야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봐야 되거든요. 예? 저는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달러가 쌍봉을 만들면서 시가를 깨고 이 검정색 선이 시가입니다. 시가를 깨고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자그 뭐 달러가 내려가면 유로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유로를 매수를 했는데 달러가 시가를 지지받아 버리면서 바로 유로는 밑으로 패대기도 아니죠. 근데 전체적인은 우리가 손절이 짧아졌지 봐. 큰만 시키고 야는 지금 달러가 큰 그림이 쌍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통화가 밀릴 가능성도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죠? 지금부터가 아니죠. 유로의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러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야. 달러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만큼 달러 지수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한 게 달러 지수의 움직임이죠. 에이씨. 반응. 자, 유로를 한 번 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유로를 한 번 더 붙을게요. 잠시만요. 지금 9시 반에 지표가 몇 개 있었는데 야, 그 지표를 또 어디로 또 교육한다고 지표를 또 안 해요. 자, 손절은 15개 잡을게요. 아이씨, 또 내려와 버리나. 에이, 뭐 정신없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해. 에이, 잘못 들어가는 것 같다. 아이씨, 잘못 봐버렸다, 저거. 그만큼 이 달러 지수의 움직임을 잘 판단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유로 같은 경우는 워낙 파닥파닥을 잘해서 손절을 좀 작게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유로는 워낙 파닥을 잘해가지고 되게 왜 파닥을 잘하겠어요? 달러 지수를 결정짓는 6개 통화의 대비 달러의 값어치가 달러 지수잖아. 달러 인덱스 지수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방정 맞은 거야. 저게 파닥 방정 맞은 거예요. 유로가. 유로가 제일 방정 맞아요. 이게 손절을 사실상 유로를 15개 잡고 매매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도 하긴 하는데, 보면 큰만 까이고 많이 밀리는 경우가 많죠. 이게 저는 계속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달러가, 왜냐면은, 여기 앞전에, 정고 앞에서 쌍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가를 지지받고 다시 올라왔지만, 시가를 깨면서, 여기 시가를 깨면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어제 좀 한 이틀 급등했기 때문에 또 중요 저항대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쌍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밑으로 좀 하방을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유로를 매수를 한번 또 해보는 큰 그림은 매도예요. 큰 그림은 매도인데 오늘은 아마 달러가 조정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고 지금 들어가는데 이게 물리면 내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이거 지지받고 올라가 버리는 거지. 그죠? 한번 더 봅시다. 너무 성급했다, 그런데. 좀 더 보고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그랬다. 왜냐면 유로도 그죠. 밑에서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밑에까지 좀 더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너무 성급했다, 내가 지금. 교회 가면서 흥분해버렸다. 정말 있어. 한번 봐봅시다. 어쨌든 오늘 공부했던 달러 지수 움직임을 읽지 못하면, 그죠? 이 시장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법이 없어요. 저는 기법이 없어요. 달러 움직임을 보고 시장의 분위기를 봐서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오일을 못하게 했어요? 오일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개별 상품으로서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죠. 오일은 단독 종목이니까. 그래서 오일은 돈빨로서 장난을 많이 치는 종목이
오일이란 말이죠. 돈빨로서 장난을 많이 치는 종목이. 그래서 오일을 제가 못하는 거야. N을 왜 자꾸 매수로서 어제도 수익이 잘 나다가 깨졌고 오늘도 깨졌고 근데 또 매수를 들어갔잖아. 지금 왜 내가 N을 자꾸 매수를 들어갈까요? 차트가 봤을 때 저는 밀릴 차트입니다. 근데 저는 차트보다도 지금 미지수들이 상당히 밀렸단 말입니다. 불안감 때문에. 그죠? 무역 분쟁이 불안감 때문에. 항상 엄청 밀렸잖아. 그럼 안전자산인 N이 선호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판단으로서 N을 자꾸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N을. 자, 달러 선물은 현재 95.43달러인데 달러 선물을 보시는지 제가 말하는 게 달러 선물입니다. 달러 지수 선물 차트. 정확하게 말하면 달러 인덱스 지수 선물이죠. 30분봉을 보시는지요. 저는 60분봉을 봅니다. 30분봉도 보긴 보죠. 보긴 보죠. 지금 60분봉을 봤을 때 물론 그죠. 시가를 검정색 선이 시가예요. 이 시가를 잘 내려오다가 지지를 받아버렸어. 잘 봅시다. 이거 땡겨 보려고 그러지. 잘 내려오다가 연배월 올라가 시가를 깨끗 하다가 시가 하방 돌파할 줄 알았어. 분위기가 쌍고 맞고 떨어져서. 근데 그냥 팍 튀어 올라와 버렸잖아. 그럼 위로가 확 내려가 버렸잖아. 다시 지금 그래도 큰 그림이 쌍봉이니까 다시 시가 돌파 시도를 하방 돌파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만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저희 기법입니다. 장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장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달러가 빨리 밑으로 시가를 깨줘야 돼. 그럼 뭐예요? 달러가 시가만 깨주면 지금 시가 위로 올라가 있잖아. 그럼 시가를 깨면 어떻게 돼? 윗골이 달린 시가를 깨면 비켜봐 임마. 시가를 깨면 윗골이 달린 시푸른 음봉을 만들면서 우리 4강에서 공부했던 시가 시푸른 음봉을 만들면서 오늘은 단기적으로 달러가 조정을 받고 그 외 통화들이 오늘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시가만 깨준다면. 그죠? 아직 지금 시가를 못 깨고 있어요. 시가 위에 있지. 그냥 쌍봉을 만들고 60분 모여서 그죠? 이렇게 이게 검정색 시가거든요. 이 검정색 선이 시가입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 이 검정색 선 시가를 하방 돌파만 해준다면 추세가 좀 세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올라가지. 그러나 이 검정색 시가 지금 시가가 오늘 거의 보면 95.35인가 그래요. 얘가 이 3호를 못 깨주면 유로는 못 올라가는 겁니다. 죽어도 못 올라가는 겁니다. 유로는.
중심은 달러니까. 중심은 달러니까. 정확한 유로의, 우리가 유로의 정확한 명칭이 뭐입니까? 유달 하잖아. 달러분의 유로 아닙니까? 달러분은 유로 아닙니까? 이거 한번 봐봅시다. 이게 깨냐 못 깨느냐. 어? 깨냐 못 깨냐 싸움이야. 그게를 지금. 이렇게 안 나와. 이거 없어요. 내 얼굴도 봐야 되는 게. 이 시가를 깨냐 못 깨냐 싸움이야. 그래서 저는 쌍봉을 60분 봉으로 쌍봉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가를 깨고 내려오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지. 지켜봅시다. 못 깨면 헛방이야. 이 시가 또 지지 받아버리면 물론 또 이어서 그죠? 엄청 적전을 벌일 거야. 한 방에 깨줘야 돼. 한 방에 깨줘야 돼. 시가를. 대선의 신님 별풍선 감사드립니다. 시가를 저걸 지금 깨냐 못 깨냐야. 딴 게 필요 없어요. 유로야 올라라 기도를 할 게 아니고요. 저 달러야 시가 깨고 내려가라. 시가 깨고 내려가라라고 기도를 해야 돼. 시가 깨고 빨리 내려가라. 시가 깨고 빨리 내려가라. 챙길 분들은 챙기셔야 돼. 저거 못 깨면은, 달러가 또 시가 못 깨면은, 이 검정색 선 93.35, 95.35, 이 시가 검정선을 못 깨면은 시가 지지받고 또 올라가는 거야. 앞전에도 그죠? 내려왔다가 시가 지지받고 올라가 버린 거야, 얘가. 시가 다 거의 근처 왔잖아, 그죠? 이걸 깨냐 못 깨냐 싸움이야. 안전하게 가신 분들은 챙겨야 돼. 제일 좋은 게 뭐였겠어요? 앞 정거에서 윗꼬리 달고 밀릴 때 여자를 이 정도 왔을 때 유로를 매수하는 게 제일 좋았죠. 그죠? 제일 좋았죠. 하는 게. 이게 달러를 보고 애들의 진입 포인트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달러가 저기를 한 방에 깨줘야 돼. 한 방에. N 역시 그죠? 달러가 빠지면 어느 정도 상방이 받겠죠? 그렇게 뭡니까? 내가 더 들고 가느냐, 익절이냐, 반청이냐, 뭐 손절이냐를 달러를 보고 결정을 짓는 거예요. 지금 시가 앞에서 달러가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 서서히. 또
그죠? 꼬리 달아버리죠. 그죠? 물론 얘가 조금 늦게 반응을 합니다. 이 제공이 좀 늦게 돼. 좀 늦게 돼. 그래도 굉장히 큰 그림을 봐야 돼. 작은 그림은 별 의미가 없어요. 큰 거 60분봉 정도를 봐야 돼. 달러야. 밑으로 씨 꽂아라. 왜 또 접전인 거지. 달러가 시가에서. 시가를 못 깨나요.
시가에 접점 벌이고 있죠. 시가에서 깨라. 지금 N이 시가에서도 접점을 벌이고 있거든. N이. 그럼 N을 좀 챙겨버릴게요. 시가에서 N도 접점 벌이고 있거든요. 밀릴 수 있으니까 일단 N을 챙겨놓고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봅시다. 챙길 분들 챙기셔야 돼. 이거 못 들어오면 지지 받아버리면 그죠? 깨꼬라지는 거야. 시가가 만만치가 않다 그거. 챙길게요. 매도 또 다시 주문이 노리면 접수됐습니다. 단타니까 챙깁시다. 여기를 시가 지지 받아보면 또 깨꼬라지는 거야 그냥.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제 더 들고 하신 분들은 시가 깼기다 보고 승부 거는 거고, 저는 일단은 빨간불 켜놓고 가겠다 그 말이죠. 이게 다기아웃 들어가신 분들은 그죠? 이런 자리에서 본청하고 그죠? 반청하고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반 들고 와보는 거야. 아까도 내려오다가 지지 받아버렸거든. 근데 이 깨기만 깨면 크게 슈팅 나오는 거죠. 깨기만 깨면. 일단 저는 빨간불 켜는 게 우선이니까 나는 빨간불 켜놓고 시작하는 거죠. 이게 승부를 거는 거죠.